먼저 이제 시즌 9-2에서 변경된 사항인데요. 이제 신여신이 추가가 되고 아키나시스 이탈리아가 너프가 되고 이제 신라 하간의 라이라가 버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이제 이향전이 추가가 돼가지고 다들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신여신 컨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자매 중에 첫 번째 여신인 이누루인데요. 이누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와 디메리트가 모두 강력한 공명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카드 중에서 이제 괴로운 의지나 임크레라즘 같은 카드로 상대가 카드를 덮을 거를 강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루 데미지도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간섭을 해도 이제 공명의 순서가 4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순서를 유지하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누르 여신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장점으로는 강력한 공격 효과를 통해 다양한 승리 플랜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트루 데미지를 통해서 데미지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목록 같은 걸 통해서 레인지락을 넣는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만으로 몇몇 여신의 플랜이 없어지는 기장패 이알카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즈키 메구미 야치아 같은 경우에는 꽤 인우를 상대로 곤란해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픽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카드를 덮는 걸 강요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보통 카드를 쓰면 저희가 EAP고 카드를 사용하면 EAP 정도의 효과가 있고 카드를 덮으면은 1AP 정도 효과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득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츠로나 치카이 같은 얘들은 모든 카드를 다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해야만 그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앞두고 한두 장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기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공명의 디메리트로 인해 룰 공명을 하다가 그 디메리트 때문에 꼬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인우르 메인을 쓰게 되면은 스피엘을 제기를 해야 돼서 공명을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룰 공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룰 공명이 필수인데 하다가 망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전체적으로 대응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망 같은 경우 쓰면은 대형 카드를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 상대로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특수한 능력을 이제 공명을 잘 살리면은 상대가 막기 어려운 플랜 수행이 되는데 대응이 좀 부실해가지고 비트가 많이 나오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눌렀네. 그 다음에 살펴볼 여신은 이제 마히르인데요. 두 번째 자매. 이제 중거리 비트 여신이고요. 기본적으로 효과나 디메리트가 무난한 공명 효과라서 굳이 뭐가 바닥에 박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는 스나이드 도즈레드란 일단 비장패 방어패가 있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몇몇 플랜을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인의 율동호흡이나 아니면 이제 라이라의 천례 소환진 같은 거를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여신인데 중거리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시키리스 호리스나 서성이다 같은 그런 공명이 있어가지고 쉽게 기믹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비장패 441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트 운영이 좀 쉽고요. 통상패도 2, 3통 상패 하나 있고 이 조건이 만족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좀 중거리 비트인데 난이도가 낮은 중거리 비트라고 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칼날 부수기를 피할 수 있는 상대로 좀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네나 미즈키 같은 얘들 상대로 살짝 약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무난한 중거리 비트고, 이게 참 막기가 그러니까 뭔가 카운터 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괴가 어려운 중거리 비트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신은 이제 아쿠르인데요. 컨셉은 근거리 비트 여신이고, 이제 룰 공명으로 로스트를 쌓고, 나중에 이제 로스트를 지불해가지고 효과를 받는 그런 여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로스트를 통한 더스트라 클린치가 이제 부가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간섭이 없다면 또 두 개의 공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이거를 좀 응용을 하면은 애니를 노르니 아자니를 쓴 다음에 3, 5를 두 번 달려서 5 데미지를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뭐냐? 장점이 이제 클린치랑 더스트락이 아주 강력한데 이제 동경을 좀 밑으로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간섭이 적다면 또 이제 3호 콤보 날려가지고 5 데미지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장패 대응에 이제 아이레아스가 꽤 좋은 이코스트 비장패 대응이어가지고 어 이것도 좀 좋은데 단점으로는 이제 상대 간섭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자체적으로 이제 공명 필연 카드가 아래 박히면은 4번을 돌려야 아니 3번을 돌려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명 순서 회복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명을 빼고 쓰자니 카드의 순수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대가 간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워가 빠지는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덱 예시를 하나 써보자면 이제 이누르 같은 경우에는 쿠루루 A나 신라나 아니면 히미카나 이런 애들이랑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쿠루루 A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누르는 그 덱을 짤 때 컨셉이 페널티를 무시하면서 효과만 받는 방식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쿠루루 A 통상패 대응을 안 쓰기 때문에 원망 페널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덮은패를 강요를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애널라이즈 같은 걸로 강제로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의지로 상대 손패를 털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승리 플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게이너 스피엘 같은 걸로 2딜씩 넣으면서 데미지 누적을 하는 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시로는 마히르 우츠로가 있는데 그냥 무난한 비트 덱이고요. 초반에 2, 3딜, 후반에 5, 6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 재구성 생각하면은 그냥 딜 플랜이 다 짜여져 있는 여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또 검은 파동이나 허위같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중거리 비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어, 일단은 먼저 이항전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전 메타는 이제 사파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누르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히르 중거리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렌리 미즈키 계열이 있고, 다시 이누르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누르 계열은 대응이 비장패 하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스터프로 때리는 마히르 중거리 같은 애들한테 좀 약하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이르 중거리는 랠리 미즈키처럼 그냥 일거리 들어가가지고 버티고 서 있으면은 이거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랠리 미즈키 같은 경우에는 이누르나 뭐 하츠메 A 같은 걸로 어, 레인지락 걸면서 데미지를 계속 주면은 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계열이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쿠르 같은 경우에는 카드 파워가 약해가지고 잘 대회에 잘 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오프라인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오프라인 예행제 같은 경우에는 마히르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랠리 미즈키 쪽이 우승을 했고 이 랠리 미즈키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거짓 지르기 하면서 공격하면은 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이항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동으로 마이드가 좀 줄고 랠리 미즈키를 좀 픽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누르가 이제 랠리 미즈키를 잡아서 우승을 한 사례고요. 이제 이누르의 하츠메 A 같은 걸 써가지고 레인지라 걸면서 데미지를 줄면은 이누르 쪽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전 메타인데요. 완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히르가 주를 하고 있고요. 이 신여신 중에 가장 상성을 안 타면서도 강력한 여신이고, 이거를 이제 좀 카운터를 치고 싶거나 하면 사이네나 미즈키 같은 거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완전전에서 다 쓸만한 삼습이, 좋은 삼습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마히르 계열의 중거리 비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마히르 우츠로 치카게라던가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시즌 10 설명회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전 페이지 혹시 돌아가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마지막 페이지 전. 이거 사이네랑 미즈키 정도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네. 혹시 뭐 파회 준비하고 계신 거 컨셉이라도 있긴 하신가요? 저도 지금 아히레 쪽 카운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준비 중이긴 한데 아이디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마이르를 카운터 치면 대신 다른 덱이 이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사인회를 쓰면 문제가 율동국이 스나하이드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카운터가 안 돼요. 그냥 딜을 좀 덜 받을 뿐이지 저 정작 이쪽이 키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즈키를 넣고 해야 되는데, 어, 미즈키가 이제 비트 상대로는 좋은데 다른 덱이랑 만날 경우에 이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히르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올라운드로 무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채팅 올라온 거 네. 확인하시면은 마히를 카운터 지려고 클린치 조합 드는 거 픽상 손해인지 이제 곽두팔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마히르를 카운터 치려고 저는 아쿠르가 마히르 상대로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쿠르 3녀 기반 조합으로 3녀 라이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랠리나 아니면은 미즈키 쪽으로 해 가지고 저는 그쪽이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정작 아쿠르 체급이 좀 낮아가지고 음, 차라리 할 거면은 랠리 같은 거 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도팔님 질문은 클린치 드는 건 픽상 손해인지 여쭤보셨거든요. 마히를 상대로요. 네. 그러니까 네, 마히르를 마이저 카운터 상대로 치려고. 네네. 클린치를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렌리랑 미즈키가 나온 이유는 일단은 아무리 클린치라고 해도 1순위는 마이를 사거리에서 공격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미즈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한번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딜각이 좀 멀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랠리 같은 경우에는 낚시질을 통해서 간섭을 하면서 동시에 일거리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거리에서 데미지를 거짓줄이 같은 걸로 꾸준히 넣을 수가 있어서 좋은 거라 클린치를 하려면은 아쿠르보다는 차라리 라이라 같은 거를 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쿠르를 들 필요가 없이. 네, 굳이 아쿠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히르만 카운터 치려고 클린치를 조합을 드는 거는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클린치가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은 마히르 상대로 괜찮을 거는 같은데요. 어, 그래도 이제 다른 덱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워가 약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도팔님 들어서 대답. 라이라 랠리 미즈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굳이 3렬을 끼우기보다 그냥 네. 세금 올려서 라이라 저거. 교봉님 말씀하신 거 토코율 쪽 방향성 어떤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일을 상대로 토코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마이르가 데미지 넣는 수단 중 그러니까 피니셔를 넣으려면 사사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중거리라 비서내리 같은 거를 꾸준히 넣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에 있을 때는 우한 타격, 오거리에 있을 때는 시춤으로 넘기는 운영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제 데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마히르에 보다 빨리 넣을 수 있느냐. 일단은 마히르랑 하면은 상성상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파트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히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데미지 속도를 토콜가 못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왜 채팅이 안 보이지? 여기 보이스 채팅 보고 계신 거 맞나요? 근데 보이스 채팅에 제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투팔님 3여신 너프 가능성 존재 가능할지 여쭤보셨거든요. 3여신 너프 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칼날 휘두르기는 버프 될 것 같습니다. 칼날 휘두르기 너프 2형 같은 걸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명을 좀 줄이던가 할 것 같습니다. 공명을 아마 2일 같은 걸로 좀 줄인다거나. 나머지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누르는 너프가 따로 안 될 것 같고요. 덱이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코르는 너프를 안 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채팅 또 올라와서요. 1번 네. 코르치카 차녀일 때 토코사인의 차녀는 뭐가 유리라고 보냐고 일단 YL님께서 여쭤보셨고 두 번째로는 장녀 완전전 피카치 정냐고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코르치카 차녀 vs 토코사이 차녀는 어느 게 유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음, 코르치카 차녀 대 토코 차녀 하면은 이러면은 토코 차녀 대 코르 차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코르 차녀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코르 차녀요? 네. 나 이제 밴픽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밴픽이 되면은 코르느 차녀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우르 픽이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인우르 자체 파워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신라나 이제 메구미 같은 거랑 붙이면은 꽤 좋습니다. 히미카나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문제는 이제 이 여신들이 상황을 많이 타는 여신들이라서 그러니까 메타의 1티어가 확실히 있고 그걸 이제 카운터 쳐서 나오는 대회 형식이면은 충분히 나올 만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대회에 무슨 픽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회 픽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파워 자체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계해가지고 두팔님이 신라쿠로로 장려 기반 3습 현역 출시 가능할지 여쭤보셨거든요. 기반 3습이 뭐야? 아까 장려 기반해서 신라쿠로로 장려 나올지. 아, 네. 그거 뭐 할 수는 있겠죠. 신라쿠르 장려. 근데 이제 그게 그 뒤에를 못 들었어요. 그 현역으로 이제 뛸 수 있을지, 메타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아, 그러니까 메타의 한 축으로 네네네. 작용이 가능할지 여쭤보신 것 같아서. 마이크가 잘 안 제 들리나? 생각에 네네. 쿠루루 차녀가 막힐 것 같습니다. 쿠로로 장려가요? 아, 예. 그 쿠루루 장녀. 쿠루루 장녀가 막힐 것 같아요. 쿠루루 장녀가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요. 어,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라바에를 써야 되는데 그때 목록 같은 게 걸려가지고 공격을 못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비장패에 센 거가 있으면 또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섭을 쓰고 싶어도 쓰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저 지금 쿠로로 1 장려 돌리고 있는데, 빅골렘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장려 빅골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장- 일단 장력 빅 자체는 속도가 꽤 빨라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빅골렘 덱이 속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메타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상대가 고플레어를 가진 덱일 때 그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섭이 같이 돼야 좋아요. 근데 신섭이. 이제 빅을 넣으면은 신섭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이제 억지로 쓰는 게 리서치 같은 걸 쓰는 건데 둘 다 받으려고. 어, 일단 그렇습니다. 빅골렘 자체는 셉니다. 빅골렘 중에. 근데 이제 상대가 고플레어일 때 그 대처가 좀 어려워요. 있다. 그래서 이제 마히르 같은 거 아니면 뭐 유리나 같은 거 나오면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거. 간섭 영향 아프게 맞는 애 누구냐고 질문하셨는데. 아쿠루가 제일 아프고요. 그다음에 작년은 덱에 따라서 다른데 어 사실 일단 아쿠루가 제일 아프게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작년은 상황에 따라 좀 복잡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공명을 이상하게 놔두면은 간섭당해서 게임이 잘 안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간섭에 제일 곤란한 순위 하면은 아쿠루가 1이고 장녀가 2이고 아이르가 3이 아닌가. 말고는 질문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아,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PDF, 네네. PDF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있어요. 네, 저희 전략연구소 포럼에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걸 넣네.